사장 없이 운영되는 가게들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인스타그램이랑 스레드에서 오토 매장은 없다, 희망사항일 뿐이고 허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좀 몇 번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토 매장이라는 거는 환상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오토 매장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100% 오토 매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관리하는 형태의 그런 매장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진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토 매장을 지향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직원들한테 동기부여하면 된다, 인센티브 주면 된다, 매뉴얼을 만들면 된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차용을 해서 오토 매장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딱 세 가지 핵심을 짚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매장이 하나 있다고 치면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돼요. 노동형 사장이 있고요, 관리형 사장이 있습니다. 노동형 사장은 사장님이 직접 매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너 셰프가 됐든 홀을 담당하는 사장님이 됐든 사장님이 무조건 들어가서 노동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형 사장이 저희가 오늘 다루는 내용, 오토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00% 오토 매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관리까지 안 해야지 오토 매장이 되는 거예요. 재무적 투자자로서 지분 참여만 하게 되면은 100% 오토 매장이 되는 거고, 관리형 사장이라는 거는 내가 신경을 쓰고 있고 늘 그 매장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게 관리형 사장인 거예요. 두 가지는 완벽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노동형 사장, 관리형 사장. 그리고 하나가 중간 관리형. 만약에 술집을 운영한다고 치면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데 매장을 다 나가면은 노동형 사장인 거고, 아예 안 나가면은 관리형 사장인 거예요. 근데 8시부터 12시까지만 근무를 해. 그러면 중간 관리형 사장이 되는 거죠. 크게 보면은 두 가지지만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게 관리형 사장이잖아요. 관리형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토 매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과정이 1, 2주 만에 이루어지진 않는다. 최소 한 몇 개월을 거쳐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면 5시에 출근해서 1시에 퇴근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6시에 출근하고 2시에 퇴근을 해보는 겁니다. 오픈 조를, 마감 조를 직원에게 위임을 해보는 거죠. 중간에 타임을 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6시부터 8시까지는 직원들이 왔으니까 외부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이 되고 그 다음엔 2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은 1시간, 내일은 2시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적응을 시켜야 돼요, 직원들한테. 제가 관리형 사장의 일과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월요일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사무실 근무하죠. 또 1시부터 6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외부 미팅을 하죠. 그리고 화, 수, 목, 금 보면은 사무실 근무가 거의 대다수고, 목요일날 매장별 순환 미팅을 하는 걸 잡아놨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보시면 주간 점장 미팅이 있고, 토요일은 100% 휴일이고요. 또 일요일도 휴식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완벽한 관리형 사장이 된 거죠. 이미 점장이나 책임자로부터 계속 보고를 받는 입장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요,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지키려면 두 번째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바로 직급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식당은 직급 체계가 없어요. 사장, 직원, 알바, 끝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원이 한 명만 있더라도 이 친구한테도 직급을 부여해줘야 됩니다. 직원 한 명 채용하면 이 친구는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또 새로운 직원이 한 명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점장으로 승격시켜주고 그 친구가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알바들이 있을 때 크루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칭을 하나 부여해서 우리만의 직급 체계를 하나 짜셔야 됩니다. 이 직급 체계는 급여나 상여금 그리고 보고 체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직급 체계가 없으면 내가 매장을 비웠을 때 누가 과연 책임지고 이 매장을 이끌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거예요. 이 직급 체계를 먼저 짜시고 조금씩 가게를 비우면서 관리형 사장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직급 체계에 대해서 하나의 좀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장이 있고요, 오른쪽에 지원팀이 하나 있고, 점장 밑에 홀 파트장, 홀 파트, 주방 파트장, 주방 파트,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죠. 공간별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직급 체계의 예시를 보여드려야 응용해서 짤 수 있기 때문에 이 직급 체계를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직급 체계가 있으면 내가 매장에서 자리를 비워도 보고 체계에 따라서 보고가 들어오게끔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알바가 홀에서 서빙을 하다가 컴플레인이 들어왔어. 여기 머리카락이 나왔는데요 했는데, 알바가 바로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6번 테이블에 서빙하다가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알바생이 중간 관리자한테 보고를 하고, 중간 관리자가 점장한테 보고를 하고, 점장이 사장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처럼 일일 업무일지나 보고서 같은 것들을 안 쓴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은 매장이라도 그걸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 공백에서 생겨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담당자가 아주 그냥 러프하게 카카오톡으로 퇴근하는 길에 하나 보고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하루에 한 가지씩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거를 미션으로 설정해 놓고 점장한테 보고하게끔, 그렇게 되면 식당이 아주 천천히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하루에 한 개씩만 평상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게 되면 30일이면 30개의 색다른 서비스가 나가는 거예요. 이 손님은 만족하게 되고 다시 오거나 지인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막 웨이팅을 했어요. 웨이팅 안내하는 직원이 손님 5번 테이블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똑같은 서비스인데, 아 손님 오래 기다리셨죠? 빨리 준비해 드릴게요. 5번 테이블입니다 라고 하면은 색다른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루에 3개, 4개, 6개월, 1년이 되면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는 매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 채용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관리형 사장님들의 대부분은 채용을 정말 잘합니다. 사람을 처음부터 잘 뽑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식당은 이미 뽑힐 때부터 내가 관리형 사장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갖춰진 사람을 뽑는 게 핵심이에요. 몇 가지 팁이 있는데 개략적으로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신임하고 있는 직원이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친구 소개로 들어오는 친구는 그 친구 살짝 눈치를 보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새로 들어오는 친구가 잘할 수 있게끔 내가 시키지 않아도 옆에서 서포트를 잘합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약간의 인센티브를 좀 주셔야 돼요. 사실 처음부터 이걸 기준으로 맞춰놓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친구가 추천한 직원이 2개월 근속했다, 3개월 근속해서 정식 직원이 됐다, 이렇게 됐을 때 인센티브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채용 공고는 1년 내내 올리셔야 됩니다. 직원 관련된 모든 어플이나 사이트에다가 1년 내내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면접을 보시면 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친구는 연락 올 때부터 다르거든요. 그런 친구들만 면접을 보시면 돼요. 면접 같은 거를 볼 때 어디 사는지 물어보고 대충 대화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바를 채용할 때 꼭 해야 되는 7가지 퀘스천에 대한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제가 고정 댓글에다 달아 놓을 테니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고, 양식을 하나 만드셔서 그 친구와 면접 본 특이점을 꼭 명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즉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력이 필요했을 때 한 번씩 또 연락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인원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점장 평가서라는 건데요, 사실 식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제가 받아보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다 달아 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점장 평가서를 조금 수정하셔가지고 직원들 평가서 그리고 알바 평가서로 쓰시면서 직원들의 근무 역량을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게끔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장님이랑 친하면은 급여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관리형 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관리형 사장은 아주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관리를 하시는 게 관리형 사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PD님 관리형 사장, 오토매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분들이 관리형 사장이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과정을 거쳤다는 걸 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전 너무 좋았던 게 중간형 사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단순한 퀀텀 점프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관리형 사장이 되기 위해서 중간형 사장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게 놀라웠던 포인트였더라고요. 맞아요. 관리형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되고, 많은 관리형 사장님들이 이런 과정을 다 거치셔서 지금의 관리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무료 강의가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도 대부분이 그 강의에서 가져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리형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어떤 게 핵심인지 적어주시면 다른 사장님들이 보고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댓글 꼼꼼히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건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